우리가 한국에 온 지 벌써 6개월이나 됐네요. 맞아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나나 씨, 다음 학기에도 계속 공부하지요? 아니요. 다음 학기에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래요? 왜 갑자기 돌아가게 됐어요? 사정이 좀 있어서요. 그래요? 같이 공부할 수 없게 돼서 아쉽네요. 고향에 가면 친구들이 많이 그리울 것 같아요. 정이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고향에 가니까 좋지 않아요? 가족을 만날 수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 한국을 떠나는 건 아쉬워요. 지연 씨, 이번 연휴에 고향에 내려가요? 네. 한 달 전에 미리 기차표를 예매해 놓았어요. 그렇게 빨리 예매를 해야 돼요? 네. 명절에는 고향에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서두르지 않으면 표 사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설날에 보통 뭘 해요? 아침에 음식을 차려놓고 차례를 지내요. 그리고 어른들께 세배를 해요. 설날에 먹는 특별한 음식이 있어요? 설날에는 밥 대신 떡국을 먹어요. 지연 씨도 떡국 끓일 줄 알아요? 그럼요. 나중에 우리 집에 오면 제가 해줄게요.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여러분, 기숙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기숙사에서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숙사는 여러 사람이 같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밤에 큰 소리로 음악을 듣거나 시끄럽게 떠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숙사는 금연 건물이므로 기숙사 안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식사는 어떻게 하나요? 1층에 있는 기숙사 식당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일요일에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방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어도 되나요? 방에서는 요리를 하면 안 됩니다. 음식을 만들고 싶으면 2층에 있는 부엌을 이용해 주세요. 기숙사에 친구가 놀러 와도 됩니까? 네. 하지만 밤 10시 이후에는 모두 돌아가야 합니다. 기숙사 안에 운동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네. 지하에 운동시설이 있는데 기숙사에 사는 학생은 50% 싸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는 참 어려운 것 같아. 너 한국어 잘하는데 왜? 아니야. 오늘 병원에 갔을 때 한국어를 잘못해서 창피한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을 의사님이라고 불러서 사람들이 웃었어. 나도 가끔 처음 만난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라서 어려울 때가 있어. 너도 한국어 때문에 실수한 적 있어? 물론이지. 그래도 실수하면서 배운 것은 안 잊어버려서 좋아. 어떻게 오셨습니까? 가방을 잃어버려서 왔는데요. 어디서 잃어버리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지하철 2호선에 놓고 내렸어요.
가방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까만색 배낭인데 하얀색 인형이 달려 있어요. 가방 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책 2권하고 지갑이 들어 있어요. 잠깐만요. 그런 가방은 없는데요. 그래요? 꼭 찾아야 하는데 큰일 났네요. 찾으면 연락드릴 테니까 여기에 전화번호를 써놓고 가세요.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어서 오세요. 집 찾기 힘들었지요? 아니에요. 어렵지 않았어요. 여기 과일을 좀 사왔어요. 그냥 와도 괜찮은데. 고마워요. 집이 참 밝고 깨끗하네요. 주변 환경은 어때요? 근처에 시장도 있고 공원도 가까워서 살기가 좋아요. 집세가 비싸겠어요. 네.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지하철역에서 가깝기 때문에 좀 비싼 편이에요. 저도 요즘 집을 구하고 있는데 좋은 집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요? 지금 살고 있는 기숙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요. 생활비가 많이 안 들어서 좋기는 한데 룸메이트 때문에 좀 힘들어요. 그래서 다음 학기에 이사를 가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럼 유학생들이 많이 보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정우 씨, 저 나난데요. 부탁 하나만 해도 돼요? 무슨 일인데요? 제가 추석 연휴에 이틀 정도 여행을 가는데 고양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요. 미안하지만 고양이 좀 맡아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하죠? 저도 그러고 싶은데 우리 가족도 고향에 내려가요. 그래요? 부탁할 사람이 없어서 큰일이네요. 지연 씨한테 연락해 보면 어때요? 지연 씨 집에도 고양이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한번 전화해 볼게요. 여보세요? 지연 씨? 저 나난데요. 혹시 이번 연휴에 고향에 내려가요? 아니요. 이번에는 연휴가 짧아서 안 내려가요. 그럼 미안하지만 제 고양이 이틀만 맡아줄 수 있어요? 여행을 가는데 고양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요. 네, 좋아요. 제가 잘 봐줄 테니까 걱정 마세요. 정말 고마워요. 필요한 건 제가 다 준비해서 내일 갈게요.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거기 경찰서죠? 집에 도둑이 든 것 같아요. 빨리 좀 와주세요. 네,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여기는 신림동 33번지 1층이에요.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왔는데요. 네, 들어오세요. 다치신 분은 없습니까? 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어요. 없어진 물건이 뭐지요?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시계하고 노트북이 없어진 것 같아요. 처음 집에 오셨을 때 어땠습니까?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침에 외출해서 조금 전에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어떤 남자가 뛰어나왔어요. 혹시 얼굴을 보셨습니까? 아니요. 밤이라서 얼굴은 잘 보지 못했는데 키가 큰 편이었어요. 하얀색 티셔츠와 까만색 바지를 입었고 회색 모자를 썼어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겨울이었는데 지금은 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었다. 한국의 계절은 우리나라와 아주 다르다. 우리나라는 계절의 변화가 거의 없고 1년 내내 따뜻한 편이다. 하지만 한국은 사계절이 있다. 한국은 봄에 날씨가 따뜻하고 꽃이 많이 핀다. 여름에는 날씨가 매우 덥고 습도가 높다. 또 장마가 있어서 비가 많이 온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은 가을이다. 10월이 되면 날씨가 쌀쌀해지고 단풍이 든다. 사람들은 단풍을 구경하러 산에 간다. 겨울에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날이 많고 눈이 자주 내린다. 나는 스키를 타본 적이 없어서 이번 겨울에 친구들과 스키장에 가보려고 한다.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여러분, 기숙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기숙사에서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숙사는 여러 사람이 같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밤에 큰 소리로 음악을 듣거나 시끄럽게 떠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숙사는 금연 건물이므로 기숙사 안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식사는 어떻게 하나요? 1층에 있는 기숙사 식당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일요일에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방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어도 되나요? 방에서는 요리를 하면 안 됩니다. 음식을 만들고 싶으면 2층에 있는 부엌을 이용해 주세요. 기숙사에 친구가 놀러 와도 됩니까? 네. 하지만 밤 10시 이후에는 모두 돌아가야 합니다. 기숙사 안에 운동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네. 지하에 운동시설이 있는데 기숙사에 사는 학생은 50% 싸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원룸을 하나 찾고 있는데요. 언제쯤 이사하실 계획인가요? 2달 후에 집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사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세요? 마침 좋은 원룸이 하나 있는데 근처에 공원도 있고 주변이 조용해서 살기 좋아요. 집세는 어떻게 돼요? 전세는 7천만 원이고 월세는 보증금 1,000만 원에 50만 원이에요. 좀 비싸네요. 좀 비싸기는 하지만 깨끗하고 시설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드실 거예요. 한번 구경해 보세요. 네, 그럼 보고 결정할게요. 아키라 씨, 오래간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지훈 씨. 그동안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어요. 아키라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제 한국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네, 회사 일에도 익숙해지고 한국 음식도 잘 먹게 됐어요. 지훈 씨도 별일 없지요? 전 다음 달부터
중국에서 일하게 됐어요. 아, 그래요? 얼마나 있을 건데요? 2년 동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외국에서 지내본 적이 없어서 좀 걱정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곧 익숙해질 거예요. 잘 듣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넣으세요. 오후의 라디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방송을 시작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처음 시작한 날처럼 바람도 시원하고 창밖으로 보이는 단풍도 참 아름답네요. 여러분과 나뭇잎이 떨어지는 가을, 눈 내리는 겨울, 꽃피는 봄, 그리고 뜨거운 여름을 보냈는데요. 그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신 글을 보며 울고 웃으면서 행복한 1년을 보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매일 오후 4시 잊지 말고 찾아주세요. 그럼 오늘의 첫 노래 듣겠습니다. 가을이 오면. 잘 듣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 샤오밍 씨는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요? 저는 어렸을 때 농구 선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왜 농구를 계속 안 했어요? 중학생 때 다리를 다쳐서 농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유진 씨는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요? 어렸을 때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지금은 꿈이 달라졌어요. 그럼 지금은 꿈이 뭐예요? 좋은 변호사가 돼서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저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뭘 해야 할지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샤오밍 씨는 공부하는 걸 좋아하니까 대학원에 가면 어때요? 공부하는 것도 좋은데 대학원에 들어가기 전에 일을 해보고 싶어서요. 이번 추석 연휴에 뭐 할 거야? 글쎄,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럼 토요일에 반 친구들을 초대할까 하는데 너도 올래? 재미있겠다. 나도 갈게. 내가 뭐 도와줄 거 있어? 그럼 음식 준비하는 것 좀 도와줄래? 그래. 뭘 만들 건데? 송편을 만들까 하는데 해본 적이 없어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나 송편 만들 줄 알아.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잘 됐다. 그럼 내가 장을 미리 봐놓을게. 그래. 그럼 토요일에 보자. 잘 듣고 맞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저희 서울 아트센터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곧 공연이 시작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공연장 안에서는 음식물을 드시거나 사진 촬영을 하실 수 없습니다. 공연 시작 후에는 자리를 바꾸거나 밖으로 나가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연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오니 휴대전화를 꺼주십시오.
오늘도 저희 서울 아트센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다음은 한국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주디 씨의 사연인데요. 멀리 독일에서 오셨군요. 그럼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한국에 온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한 달 전에 친구들과 같이 부산 여행을 한 것입니다. 여행을 하면서 서로 하고 싶은 것이 달라서 싸운 적도 있지만 그 여행 때문에 정도 많이 들고 서로를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친구들이 많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날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고향에 가는 것은 좋지만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이 정말 아쉽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이 좀 후회됩니다. 한국에 남아있는 친구들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놀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자. 네, 주디 씨. 남은 한국 생활 잘 보내시고 고향에 가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세요. 희엔 씨, 요즘 잘 지내요? 아직도 한국 생활이 많이 힘들어요? 아니요. 처음 왔을 때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익숙해졌어요. 처음에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어서 고생했는데 지금은 잘 먹게 되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희엔 씨는 한국에 오기 전에 무슨 일을 했어요? 회사에 다녔어요. 한국어 공부를 마친 후에는 뭘 할 거예요? 한국에서 취직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희엔 씨는 열심히 하니까 잘 될 거예요. 잘 듣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저 원룸 광고 보고 전화했는데요. 방이 아직 있습니까? 네, 아직 있는데요. 거기 위치가 어떻게 돼요? 대학동에 있는데 서울대학교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걸려요. 하나빌딩 3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집세가 어떻게 됩니까?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입니다. 얼마 전에 새로 지었기 때문에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아주 깨끗합니다. 관리비는 얼마나 나오나요? 수도요금, 가스요금 포함해서 5만 원 정도니까 다른 곳보다 싼 편이에요. 한번 직접 와서 구경해 보세요.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도착하면 전화 드릴게요.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가방을 잃어버려서 왔는데요. 어디서 잃어버리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지하철 2호선에 놓고 내렸어요. 가방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까만색 배낭인데 하얀색 인형이 달려 있어요. 가방 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책 2권하고 지갑이 들어 있어요. 잠깐만요. 그런 가방은 없는데요. 그래요? 꼭 찾아야 하는데 큰일 났네요. 찾으면 연락드릴 테니까 여기에 전화번호를 써놓고 가세요. 학교 근처로 이사하고 싶은데 괜찮은 집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요? 지금 사는 집이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사는 집은 방이 넓어서 좋기는 하지만 학교에서 너무 멀어요. 그래요? 그럼 학교 근처에 있는 부동산에 한번 가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수업 후에 가보려고요. 어떤 집을 구하는데요?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원룸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새로 지은 원룸이 많으니까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다른 때보다 늦게 왔네요. 오늘 부모님이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공항에 모셔다 드리고 왔어요. 아, 그래요? 잘 모셔다 드렸어요? 네. 그런데 비행기를 놓칠 뻔했어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길이 너무 막혀서 공항에 늦게 도착했어요. 아침부터 바빴겠네요. 네.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비행기를 안 놓쳐서 다행이에요. 한국은 어른에 대한 예절이 좀 복잡한 것 같아요. 맞아요. 어른 앞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이 많지요? 네. 오늘 할아버지 앞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서 야단 맞았어요. 한국에서는 어른 앞에서 다리를 꼬고 앉으면 안 돼요. 저도 아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해도 괜찮아서 자꾸 잊어버려요. 일본 문화는 한국 문화와 많이 비슷하지요? 비슷한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많아요. 뭐가 다른데요? 한국에서는 어른 앞에서 술을 마실 때 고개를 돌리고 마셔야 하지만 일본에서는 그냥 마셔도 돼요. 그래요? 가까운 나라지만 문화는 다르네요. 잘 듣고 맞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서울역에 나가 있는 김혜경 기자를 불러보겠습니다. 김혜경 기자, 예, 저는 지금 서울역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역은 지금 고향에 내려가는 사람들로 복잡합니다. 그럼 고향에 가시는 한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향이 어디십니까? 부산입니다. 고향에는 누가 계십니까? 부모님과 형님이 계십니다. 고향에 내려가는 기분이 어떠십니까? 오랫동안 고향에 못 내려갔는데 가족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아주 기쁩니다. 부모님께서 맛있는 음식도 많이 해놓고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연휴가 긴데 특별한 계획 있으십니까? 부모님 일도 좀 도와드리고 가까운 곳으로 여행도 갈까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고향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김혜경이었습니다.